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일단은 먼저 가장 큰 이슈, 그 전에, 일단 이미 발표가 됐었죠. 일단은 매파적인 FMC, 미 금리 인상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3월 금리 인상치 0.25포인트로 일단 인상 결정이 됐고요. 그쵸? 확정이 된 부분이고, 또한 올해 이제 최소 7회 금리 인상을 언급하는 점도표가 이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금이 3월이니까 일단은 앞으로 남은 개월 수 9개월인데 그러면 이제 백투백 금리 인상, 즉 다달이 인상하는 시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목표 금리를 2.5%에서 최대 3%까지 잡고 있는 만큼 한 번은 일단은 한 번에서 두 번 이상은 0.5포인트의 0.5%의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달도 있을 거라는 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발언은 시장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상황이 매파적인 정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일단 원자재와 농산물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기존 정책을 고수하면서 밀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이 좀 팽배를 했었는데, 연준은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발표가 난 이후로 증시는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대다수 분석가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제 해소가 증시의 반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과거부터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언급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지만 연준은 지금 정책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봤을 때 본래는 작년부터 시작했어야 할 지금 긴축 정책이 일단 파월 의장 임기에 따라서 다소 조금 미뤄졌다가 연임이 확정되면서 지금 좀 급하게 불을 꺼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먼 사태 때 이제 시장에 푼 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쇼크를 맞았던 거죠. 다시 양적 완화를 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총 시장에 지금 현재 회수해야 되는 자금이 9조 달러 하나로 약 1경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반등하는 이유는 단순히 불확실성 해소라는 말밖에 분석가들은 이제 할 말이 없다라는 이유가, 이렇게까지 반등이 나올 언급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세는 불안한 상승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제 견해고요. 결국은 이제 한 번에 또다시 이제 좀 조정은 다시금 받아줄 것이다. 그 시점은 일단 빠르면 다음 달, 늦으면 2분기 후반에는 다시 한번 좀 조정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후반에 지금 6월 전후로 양적 긴축이 역시 언급되고 있는 만큼 지금 상승 랠리가 길어야 지금 2달 정도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과 섹터를 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다음에 또 언급드려야 될 내용 자체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 역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먼저 지난주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는 지금 녹화 방송이에요. 그래서 지지난주죠. 이제 크게 전황상 변한 거는 없습니다. 지난주와 봤을 때 지지난주와 지난주 지금 보시는 시점에서는 크게 없고, 일단 북부전선 즉 키우 근방에서 전선에서는 러시아군 패배가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공영 매체에서 러시아군이 1만 명이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다가 사라지기도 했었고요. 많은 비공식적 기사와 뉴스들을 보아도 일단 우크라이나 군의 승정보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일단 반대로 남부전선은 러시아가 지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리우폴은 지금 고립되었고 이제는 좀 함락이 눈앞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도시가 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는 이미 다 함락이 되고 나오는 뉴스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 지나서. 네, 동시에 이제 남부전선에서는 이제 서쪽 방면에 오데사 항구마저 공격을 가할 수 있을 만큼 일단 남부전선에 한해서는 전체적으로 러시아군이 유리한 상황인데요. 일단 해당 상황을 좀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지역 민심이 전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친러 성향이 강한 남동부와 남부 크림반도 지역을 기반으로 진격하는 지금 남부전선과 반러 성향이 강한 북부지방을 기반으로 진격하는 북부전선의 전황이 지금 현재 완전히 반대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만약에 러시아 승리로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우크라이나 전체를 친러 성향의 정부를 세운다던가 아니면 혹은 아예 합병하는 시나리오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확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러시아가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중립국화와 더불어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할량 정도가 러시아로서는 지금 최대치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전쟁이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에 최근에는 발트 3국과 지금 반러 성향이 강한 나토 국가들이 일단 뭐 루마니아 그리고 폴란드 그리고 이런 국가들이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참전하겠다는 결의안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라면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니까 러시아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러시아, 즉 소련으로부터 지금 역사적으로 좀 핍박받았던 국가들이 지금 이때다 싶었던 거죠. 만약에 러시아가 지금 순식간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었다라고 하면 저런 이야기가 없었을 텐데, 그쵸? 그래서 일단 쉽게 말하면 러시아가 지금 좀 만만해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토라는 지금 후광을 입고 저런 뉘앙스를 좀 보이는 것이지만 이번 나토 회의와 유회의가 전황에도 이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봤을 때 이제 뭐 24일 기준으로 이제 바이든 유럽 방문이 있었고 러시아 제재 이제 뭐 에너지 제재 강화와 더불어서 유가가 다시금 120달러를 향해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좀 이따 지금 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지금 일단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아직까지도 지금 에너지 관련 주들은 아직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회는 남아 있고 아직 리오프닝으로 좀 가져가기에는 살짝 불안한 단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미증시 상승과 더불어서 계속적인 지금 추가 상승이나 흐름 자체는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어찌 됐던 간에 이 전쟁은 종료가 되겠죠.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누군가 하나는 한 국가는 패전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일단은 종전을 맞이할 텐데 그렇게 됐었을 때 일단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원유 ETF USO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이나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일단 5분봉 차트고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다시금 지금 이전과 지금 같은 레벨대, 그쵸? 같은 레벨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참 지금 고점 다시금 이제 상승 탄력을 크게 좀 받아주고 있다. 어제까지도 지금 갭을 계속 띄워주면서 연일 고gon 행진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승 흐름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팔라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팔라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전에 지금 3월 8일 이때가 이제 가장 큰 피크를 가져갔었던 시점이었었는데 이전에 이제 투기가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좀 저는 투기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구간대는. 그래서 좀 과열이 됐었던 지점 자체에서 이제 낙폭을 키워가는 3월 8일 고점으로 지금 팔라듐 자체도 지금 좀 꺾여준 모습이죠. 꺾인 상황인데 저는 사실상 지금 한 번 더 다시금 자리값이 눌렸기 때문에 팔라듐은 사실상 여러분들 제가 좀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티커 PALL입니다. PALL 티커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앞으로 좀 추가 상승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슈죠. 이슈였었던 니켈 가격. 이전에 3월 7일, 3월 8일까지 했었을 때 가격 폭등이 거의 100%까지 상승 흐름을 어마어마하게 보여줬었던 니켈 가격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티커는 JJN이고요. 자, 오늘자, 어제자도 사실상 21%나 상승을 해줬고요. 23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도 24일 기준으로도 12%나 다시금 상승하면서 유가 상승과 지금 좀 더불어서 같이 니켈 상승 폭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농산물류 자체는 일단 좀 고점에서 지금은 좀 한풀 꺾이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구간대 나스닥 움직임을 지금 선물 움직임을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나스닥 선물 자체가 지금 다시금 600대까지 또 회복을 하면서 저점 대비 13,000, 12,900대 900대에서부터 지금 14,600대까지 거의 지금 쉬지 않고 계속 강한 상승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승도 지금까지 금요일장까지는 지금 아직 흐름은 좀 잘 모르겠지만 금요일장 이전까지는 계속적인 추가 상승 흐름 계속 탄력 받아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현재 제가 오늘 649 예상했었던 고점까지 지금 좀 터치를 해준 모습이고요. 지금 봤을 때 지금
다시금 14,800대까지는 충분히 회복해줄 수 있는 자리값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382 마디값을 깨고 넘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800대까지는 일단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또 눌림 자리값이 가져가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 추세는 이전의 낙폭이랑은 좀 달라요. 이전 낙폭에 있었던 반등이랑은 좀 다릅니다, 느낌이. 그래서 이제는 좀 추세를 정하는 상승을 가져가는데 중간중간 눌림이 생기는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는 일단은 향후 방향성은 한동안은 계속적인 매수비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값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일 가격도 오늘자 일단 좀 낙폭을 좀 크게 키워가는 모습이긴 한데 이전 상승폭과 지금 130달러대 가져갔었고 오늘자 일단은 116, 117까지 지금 고점 그리면서 상승폭 마저 이어갔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구간대의 낙폭을 예상하기가 힘들어서 방송 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일단 30분 봉상의 차트 흐름으로 했었을 때 저점 95까지 생각하면서 가져갔었는데 93까지 낙폭 주고 나서 그 다음 고점은 바로 제가 107까지 상승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107달러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116까지 또다시 이제 한 번 더 슈팅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대응자리 값은 그렇게 크게 잘 나와주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오늘자 일단 오일 가격의 하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골드도 다시금 지금 고점 그렸었던 자리값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구간대 상승 탄력 다시금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대응 시나리오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앞으로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52년, 53년 만에 지금 최저치를 나타낸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자의 상승이나 흐름 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었고 결국에는 오일 가격 하락 분봉으로 봤었을 때 단기 하락과 더불어서 지수의 상승을 좀 예상을 했었던 자리값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에 지금 4주차가 지나가고 있고요. 다음 주가 된다라고 하면 다다음 주가 되면 이제 벌써 다음 주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만 되더라도 지금 일단은 금요일 날이 이제 4월 달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금요일 날이 이제 4월 1일로 바뀌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은 전쟁이라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세게 다가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생화학 무기라든지 뭐 정말 핵이라든지 이런 카드가 지금 계속 시장에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급변하게 이제 변동성을 크게 키워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4월 중순 후반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대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충격은 지금 얘기 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로 한번 크게 아래 꼬리는 잡아주겠지만 결국에는 14,000짜리 값은 그래도 지지 구간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주면서 우상향의 그래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에 지금 준다라고 해도 14,800대까지 그리고 이제 정말 큰 그림으로 상승 추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16,300대까지는 상승 여력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관점은 여기까지 일단 좀 가져갈 수 있고 한동안 지수의 흐름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게임스탑 주식도 지금 제가 한번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라이브 방송이나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그렇죠. 이전에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탄력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단기 대응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난주 제가 수요일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계속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게임스탑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107달러 선 깨지기 전까지 일단 계속 매수 관점 계속 봐달라라는 얘기 드렸었고 그 다음에 지금 좀 바라볼 만한 게 페덱스는 지금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다시금 일단은 자리값 조금 더 주는 자리값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0 돌파했을 때 페덱스 기업 좀 들어가 볼만 하고요. 일단 핀듀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주식 제가 여기 자리값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차트로 보셨을 때 현재 구간대 일단 좀 굉장히 중요한데 자 티커네임 PDD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규제 완화 나스닥 상장에 돼 있는 중국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핀듀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살짝 이탈하냐 마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고요. 이 자리값을 확실히 못 깨져 주다 보니까 단기간에 지금 오늘자 8%의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착하는 자리값이 확실히 보여주는 관점과 정보를 한 번 더 깨고
$56 이상까지 단기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얘 역시도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떨어진 주식에 대한 관점을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키 같은 경우도 140 터치 이후에 낙폭, 그 다음에 다시금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얘는 4월 중순쯤에 한 번 더 방송에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추천주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관심 종목 그리고 유망 종목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일단은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방송이나 다다음 주 방송에서 한 번 더 크게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미증시 상승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상승 탄력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부와 3부는 제가 이제 이번 주 지난주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기초 교육 내용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교육 내용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오늘은 기초 교육 내용에서 조금 심한 내용이죠. 심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되돌림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주식 지금 현재 차트 차트가 나오는 모든 뭐 코인이든 지금 선물이든 주식이나 어쨌든 이 모든 구간에서 이 변동성과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도 최대한 유연하게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치라든지 마디값, 대행자리값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이유나 내용 해석을 좀 가져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정말 많은 활용을 하고 잘 가져가면서 관점을 잡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피보나치 지금 이렇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비율 자체가 이제 각각의 자리값들이 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지금 1과 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일단은 하나의 방향성, 추세 뭐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매수가 됐든 방향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시장에. 그럼 여기 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서 우리가 항상 이 주가 흐름을 봤었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 흐름을 봤었을 때 어쨌든 상승을 하더라도 한 번에 눌림이라는 게 있고요. 낙폭을 가져가더라도 반등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근데 이 눌림 자리가 그냥 한없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이 반등이라는 게 그냥 계속적으로 전고점까지 돌파하면서 상승을 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그냥 지금 끝도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 자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는 있겠지만 사이사이 봤었을 때는 캔들의 변동성 움직임이 이런 파동을 그려가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을 가져가더라도 최고점에서는 낙폭, 이 낙폭이 다시금 더 큰 상승을 위한 눌림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에 맞춰서 현재 가장 지금 현재 데이 트레이딩 관점 아니면 며칠간의 추세 아니면 조금 더 긴 관점으로 일단 보면서 전체적인 뷰나 관점 자체를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보조 지표나 지금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쓰시는 뭐 그런 도구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일단은 최근의 시장 트렌드나 움직임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무슨 얘기냐? 자, 하락을 가져가더라도 그쵸? 상승을 가져갈 것이고 이 상승이 계속적인 상승 그리고 이 상승을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한 번은 눌리는 구간대 그리고 다시 상승 뭐 여기서 추가 하락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런 각각의 경우의 수마다 대응자리 값들이 다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해석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저와 함께 계속 참여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해석을 드리면서 어떻게 관점을 잡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조금 1부와 2부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상승과 하락이 있는데 하락에 대한 관점으로 일단 좀 기준을 잡아 볼게요. 자, 하락을 했어요. 장이 갑자기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을 가져갔고
이게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뭐 일단은 뭐 원래 하루치 변동성이 뭐 200이다, 300포인트다 이렇게 가져갔을 때 일반적인 흐름만큼 이미 시장의 선반영이 다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구간대 부근에서는 반등의 조짐이 좀 보이겠죠. 너무 강한 하락. 원래 하루치의 변동성을 뭐 단기간에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가져갔다고 하면 이 구간대에서의 눌림이나 흐름 자체는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어느 정도 예상은 되겠죠. 그럼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반영이 되고 나서 시장에 이제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그럼 이 반등의 기미라고 얘기를 드리는 내용 자체. 자, 반등의 기미다. 기미? 맞나요? 그렇죠? 자, 1번. 일단은 5일선 선의 변곡. 5일선의 변곡은 뭐냐면 5일선이 이렇게 지금 원행 하락을 보여줬다고 하면 똑같이 캔들의 흐름과 맞춰서 같은 하락을 보여주다가 일단은 매도 방향으로 낙폭을 보여주다가 이제 매수 추세로 전환되는 이 시점을 저는 좀 변곡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단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5일선의 변곡이고요. 2차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21선 안착, 캔들이 안착하는 거. 보통은 기준 자체를 분봉도 그렇고 일봉상도 그렇고 보통 21선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 이유 자체는 제가 볼린저 밴드에서도 중심값을 21선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얘는 모든 가격대나 모든 움직임의 좀 중심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단은 또 가져갈 수 있는 게 골든크로스겠죠. 제가 쓰는 거는 일단 단기 대응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5일선과 21선 제 하락에 대한 관점인 거예요. 만약에 이제 상승이었을 때는 이제 데드크로스 관점을 보면 되겠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 하락일 때 기준이고요. 일단은 상승일 때 기준. 여기서 변곡, 상승, 반등일 때 기준이고 일단은 뭐 상승했다 낙폭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 터치하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단은 이 네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 좀 이 하락 추세를 더 이상 계속적으로 이끌어가진 않고 지금은 한 박자 쉬었다가 가는 느낌으로 일단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등이 나오는 기준에서 일단 좀 바라봤을 때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이 0.382짜리 값을 터치하고 가져갈 확률이 일단은 제가 좀 표현을 하는 거는 60에서 70%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낙폭을 너무 크게 힘을 주면서 5일선 이탈 한 번도 없이 매도 추세를 정말 힘있게 줬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 70에서 80까지도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이렇게 지금 강하게 나와줬을 때는 이 382 자리값까지 터치하는 자리값 흐름 자체가 70에서 80%대까지 좀 나와준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 구간의 변곡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등의 기미가 나와주는 관점에서는 이 구간에서 매수 대응을 보고 사실상 일단은 가장 좋은 손절가는 일단은 전저점을 미는 이 밑에 하단 구간대에서 손절을 보는 게 가장 좋고요. 얘는 끌고 간다라고 하면 382까지. 그래서 우리가 진입에 대한 근거는 여기서 나와 준 거고요. 손절에 대한 관점, 익절에 대한 관점까지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에 대한 일단 포지션에 대한 가장 큰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여기서 낙폭을 가져갔는데 내가 여기서 특정 반등에 대한 기미를 보고 여기서 매수 대응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 대응을 했는데 시장이 그대로 갑자기 낙폭을 크게 키워가요. 그리고 또 한없이 낙폭을 또 키워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손절 타이밍을 제가 전저점 이탈하면 이 구간대에서 손절을 보면 일단은 손절을 잘 가져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오늘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강하게 상승에 대한 관점이 있어서 이 관점을 계속적으로 끌고 갔다. 근데 일단 좀 너무 오래 좀 보고 힘 자체가 너무 강해가지고 여기까지 낙폭을 가져가는데 일단 대응을 놓쳤어요. 손절에 대한 놓쳤고 이미 여기까지 반영이 됐다라고 관점을 잡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흘러내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라고 했었을 때 손절을 놓쳤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짝의 반등 주고 다시금 낙폭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했던 거는 적어도 최고점에서 대응을 하는 건 아니었었고 그러면 일부 낙폭을 봤었을 때 이 구간 평단가가 일단은 여기서 형성이 되었을 거예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일단은 저점 그리면 한 번 더 반등 타이밍을 보고 나서 똑같이 이 구간에서 한 자리 더 물을 탈 수가 있는 거죠. 한 개야. 그렇게 됐었을 때 얘와 얘의 중심가, 평단가를 여기서 맞춰주시고 382 언더에서 좀 맞춰주시거나 이 부분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은 본질 터치했었을 때 382 터치했었을 때는 한 계약 줄이시고 아니면 두 개 다 줄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어쨌든 하나는 탈출하고 하나는 나머지 흐름 자체를 더 지켜보시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하게 물타는 방식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을 했었을 때 가장 1차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실패를 하더라도 이런 물타는 관점까지 하나의 지금 성공을 한다고 하면 382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이게 1단계예요, 여러분들. 피보나치를 사용하는 1단계 관점인 거고요. 자, 이렇게 지금 나와주는 캔들이나 움직임 한번 보면서 다시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원웨이 상승이나 원웨이 하락이 나왔을 때 일단 좀 가져가기가 좋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를 보셨을 때 원웨이 하락이 나왔었죠. 여기 구간대까지. 여기를 기준으로 가져갔을 때, 자, 제가 말씀드렸던 변곡, 반등 자체가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5일선. 여기서 앞전에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5분봉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에서 지금 5일선이 틀어지는 관점을 보시면 돼요. 여기 구간대가 지금 하락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다가 상승. 그쵸? 재차 상승을 가져가는 5일선 커브. 근데 전저점을 다시금 밀고 여기서부터 일단은 상승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 구간대까지 이제 강한 상승이었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매수 대응을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였을 거고요. 그쵸? 뭐 이제 더 욕심 부리다가 부러졌어도 얘는 최소 본절 커버는 볼 수가 있는 자리값이겠죠. 이 정도까지 상승했는데 다시금 내가 본절까지 오면 약수익이나 아니면 내가 진입했던 자리값에서는 적어도 청산해 보겠죠. 여기까지 계속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관점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은 애초에 여기서부터도 손절을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리값까지 나오고 나서 두 번째 자리값에서 들어가셨던 분들도 이 변곡을 보고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값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이 단기 반등을 노리기 위한 매수 관점을 보는 거는 정말 손절가 짧게 보면서 일단은 대응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애초에 충분히 변곡을 보고 5일선이 내려왔다가 꺾이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했었고요. 만약에 여기서 캔들이 이제 안착하는 이 관점 중심값을 돌파하고 넘어가는 관점에서 대응을 가져가셨든 두 번째 자리값도 아까도 이제 제가 네 가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중심값을 기준으로 안착하면서 넘어가는 관점도 382까지는 대응 자리값을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원웨이 상승, 원웨이 하락에 대한 관점을 굉장히 큰 그림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값에서는 여기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제가 말씀드렸다. 고점 여기 그리고 저점 여기 구간대를 있는 이 매도세를 지금 본다라고 하면 왜냐면 이 앞전에는 횡보 자리를 확실히 보여줬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일단은 가져가는 게 좋고 여기서 일단은 반대행 뭐 지금 5일선 이런 거 대응한다라고 해서 지금 밴드 뭐 볼린저 밴드 상단선 터치한다라고 해도 이 구간에서 매수 대응인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 구간 때 매수 대응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어디까지? 382까지 먹을 자리 값들은 굉장히 많았던 거죠. 매수로. 이 다음 대행은 어떤가요? 이 다음 대행 자리값을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면 382에서는 지금 0.5 이 피보나치는 수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382 0.5 그리고 236 그리고 618 786 886 그리고 1 그리고 1.272 1.414 1.618 여기까지는 저는 좀 많이 쓰는 거예요. 1.618까지 보통은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2.24 여기까지는 지금 다 쓰는 자리값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3.618 뭐 3배 이상 넘어가고 이렇게 가져가는 자리값들은 일단은 뭐 다른 관점으로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1차 관점으로 굉장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거의 상승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얘 자체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래량 지금
기간값이 최소 이틀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승 자체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지켜보는 상승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간값으로 봤을 때. 그러면 기간값을 조금 더 낮춰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피보나치를. 자, 무슨 얘기냐? 여기 구간, 여기 고점으로 해서 이번 하락에 대한 관점으로 가져가더라도 자, 기간값을 줄였습니다. 고점 자체 이 횡보자리값을 빼고 가져가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낙폭이에요. 여기 구간대에서도 지금 아까도 똑같은 바닥이었었기 때문에 382 자리값, 끌고 가는 자리값은 훨씬 낮아지더라도 반등에 대한 관점을 볼 수 있고 조금 더 단기간에 흐름 자체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하나 더 볼게요. 기간값을 더 줄여서. 자, 여기 자리값 횡보도 싫다. 나는 정말 찐 매도세 구간대에서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구간대에서부터 여기 저점은 확실한 매도 추세를 볼 수 있었던 구간이었죠. 여기서도 382까지 반등은 나와준다. 하지만 변곡 구간 확인하고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먹을 자리는 있었다. 아, 여기 앞에 상승 한번 가져갔다 이것도 되게 보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여기서 고점과 저점을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값도 나왔죠. 382까지. 아, 여기도 싫어요. 더 최근 움직임으로 가져갈래요. 이 고점과 이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변동이 가장 강한 흐름으로 단기 대응으로도 볼 수 있는 구간이죠. 여기 저점에서 변곡 보고 대응을 가져가는데 382까지 짧게나마 얘 역시도 터치 구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거 결과값에 대해서 너무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연습 차원에서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바닥에서부터 이제 상승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 항상 시작 지점과 끝 지점 이 방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점에서 저점으로 떨어질 매도세면 고점부터 해서 그려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점에서 올라가는 고점은 저점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찍고 넘어가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 역시도 지금 찍어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죠? 이 원이 상승해서 바라보는 거는 382. 완벽하게 터치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매 관점에서는 뭐 5틱을 띄운다든지 5포인트 정도를 띄운다든지 뭐 10포인트 많게는 15포인트까지도 띄워서 이 자리값 터치 전에 장난을 이렇게 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정도까지 익절 구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강한 상승에서에 대한 낙폭 여기서 변곡 그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 때 조금 더 낙폭 가져가고 나서 변곡 그리는 자리값에서 대응을 가져갔어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좋은 구간대는 형성이 되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다시 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저점과 고점을 기준으로 찍으면 지금 여기서는 단기 대응으로 한번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더 그릴 수는 있어요. 이 다음 고점 피크까지 가져갔었을 때 다시금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한번 지금 여기서 낙폭을 가져갔었잖아요. 한 번 더 고점을 그렸어도 얘가 눌림자리가 확실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382 터치를 한 번 더 보여줬었고요. 더 큰 관점으로 가져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얘는 지금 여기서는 382를 못 가져갔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0%라고 표현을 안 하는 게 60에서 70% 상승 흐름이나 힘 자체가 강하면 강할수록 일단은 가져갈 확률이 70에서 80%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응을 했었을 때 안 나온 구간은 유일하게 여기 하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한 번 더 잡는 거예요. 다시금 눌림 파동이나 내용 해석이 여기 구간대 횡보해서는 안 나왔고 상승으로 가져갔으니까 여기 구간대도 지금 좀 가볍죠. 여기서도 대응을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실패 자리 값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도 382까지는 못 눌려줬구나. 그리고 다시금 재차 전고를 돌파할 때마다 이 관점이 피보나치 관점이 깨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생각했던 저점과 고점을 잡았는데 다시금 고점을 깨면서 넘어가면 관점이 깨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얘는 다시금 여기 저점에서부터 고점 새롭게 피크를 잡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382 되돌림이 여기서 나와줬죠.
그래서 이런 강한 하락이나 움직임 자체 해석을 지금 뭐 엘리엇 파동 카운팅으로도 지금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피보나치 하나로만 보면서 382에 대한 관점으로만 지금 시장 대응을 하더라도 일단 특정 눌림에 대한 관점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후반부 내용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일단은 382대 눌림 무슨 얘기냐? 낙폭을 가져갔다라고 하면 반등, 상승을 가져갔으면 눌림, 이거에 대한 비율 1차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내용 해석을 지금 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이제 패턴을 만들어 가겠죠. 자, 어쨌든 낙폭을 가져갔으면 얘도 상승, 상승을 또 가져갔으면 눌림이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시장 반영은 이 모습까지는 등장을 한다라는 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382나 뭐 0.5, 618 이런 자리값들이 어디로 반영된지는 몰라요. 근데 얘네 지금 이 고점이 반등의 수치에 따라서 다음 자리값들이 다 정해져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계산적인 내용이나 흐름 자체로 가져가는 거고 제가 항상 리뷰나 지금 사전에 장 대응하기 전에 어디까지 고점과 어느 구간에서 매수나 매도 비율에 대한 관점을 설명드릴 때 가져가는 내용 중에 하나고 시장 해석을 볼 때 하나예요. 그럼 양방향으로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조금 더 관점을 녹여야 되겠죠. 오늘자 뭐 어떤 지표가 발표가 됐다. 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던가 CPI 아니면 뭐 PPI 그리고 뭐 비농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이 내용 해석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하루 추세는 매수, 매도 중엔 매수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관점을 더 녹여가면서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별표친 구간 상승을 가져갔다라고 하면 눌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눌림이 한없이 내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구간대에서는 반등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구간대에서 지금 현재 차트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를 가장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 위아래 어떤 구간이든 대응 자리값들이 매도든 매수든 자리값이 잘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구간대에서 상승을 다시금 가져가는 관점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게 쌍바닥 패턴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구간대에서 그대로 지금 별표친 자리값에서 밀어낸다라고 하면 이게 N형 패턴, 그렇죠? N을 거꾸로 낸 패턴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하모닉 패턴에 대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피보나치 관점으로 얘 같은 경우는 N형 패턴은 AB는 CD 패턴, ABCD 패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A, B, C, D 각각의 지금 프로젝션 값 비율 자체가 생기면서 이런 값들을 왜 측정하는지 이런 도구들이 측정 도구들이 왜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이것들이 지금 다 피보나치에 대한 비율과 움직임에 따라서 자리값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추세 자체를 좀 익히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나름 이 안에서의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어쨌든 가져가면서 여기 안에서 공부를 하면서 수익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할 수 있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이 모습까지가 딱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고 상승이었으면 낙폭 가져갔다가 재차 반등이었었던 그러면 전고를 깰지 아니면 전고 전저를 깨고 아니면 넘어가는 관점에서 다음 자리값들이 정해져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해석으로 지금 넘어갈 텐데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일단은 최소 눌림이나 반등 자리값이 382 자리값은 터치를 해줘야 돼요. 그 터치를 못 해준 자리값에서는 해석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바닥에서부터 얘는 382 구간 못 가져갔다라고 했었죠. 얘는 가져갔죠. 정확하게. 방금 좀 전에 설명드렸을 때 이거 여기 구간으로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에서 쉬기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까지 지금 상승을 보여줬다가 382까지 낙폭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기 변곡 구간대에서 우리가 매도 대응을 가져갈 수도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을 거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쵸? 근데 일단은 이게 다 반영된 상황에서 지켜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지금 상승을 가져갔었고 눌림이 382까지 지금 잘 보여줬다가 재차 상승. 근데 이 구간대는 어느 구간대는 상관없어요. 여기 구간대에서 어쨌든 반등을 확실히 보여줬죠.
그럼 이 별표를 여기 구간대 어디든 상관없이 쳐주고 너무 살짝 그냥 캔들 살짝 깨고 넘어가는 건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더 큰 하락을 계속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대 이 해석이 아니고요. 충분한 반등. 누가 봤을 때 충분한 반등이고 이거는 피보나치적으로도 해석은 할 수는 있습니다. 얘와 얘 기준으로 이 두 구간 기준으로 최소 382 이상까지 반등을 보여주는 자리값이었을 때 일단은 충분한 반등이다라는 해석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쨌든 이 관점으로 깨고 넘어갔으면 제가 뒤에 차트를 보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양방향으로 다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 이미 이렇게 해서 382 눌림이 있다가 재차 반등.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작업이 이제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켜보는 거죠. 일단 전고를 깨고 넘어가면 B와 C를 기준으로 이제 역으로 가져가서 아까 그랬던 내용이죠. 38이다 보니까 2.24 이상까지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여기 구간대를 마디값으로 표현을 할게요. 얘는 여기까지 상승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전고점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 그리고요. 만약에 얘 별표에서부터 지금 전고를 돌파하지 않고 이 전저점 382 자리값을 다시금 눌리면서 넘어가는 관점이 나왔다. 여기까지 반영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는 얘는 886 수치 언더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값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자리값 정리해서 가져온 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일단은 또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만약에 이 전저점을 돌파했다라고 하면 이 별표 친 자리값까지 전고를 돌파했다라고 하면 위에 상단 별표 친 자리값까지 매수 대행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고 지점도 마디값으로 표현하고요. 전저 지점도 마디값으로 표현을 했었을 때 우리의 시장가는 여기인 거예요. 그쵸? 별표 친 자리값 우린 저 반영을 보고 나서 여기서부터 얘를 고점을 뚫고 넘어가면 여기까지 만약 저점을 뚫고 넘어가면 여기까지에 대한 대응에 대한 해석인 거죠.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그쵸? 돌파를 했을 때 정말 360까지 가는지 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횡보도 있고 낙폭도 있고 변동성 없이 이렇게도 가져갔다가 눌림자리 값이 좀 더 나와주는 모습도 있는데 결론을 계속 보는 거예요. 결론이. 그쵸? 이렇게까지 기간값 많이 잡아먹어야 돼? 앞에서 이미 얘는 2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는 가져간 편이잖아요. 지금 이 상승에 대한 관점도 2거래에서 2.5거래일 뭐 정도 가져갔으니까 최소 얘도 2거래에서 2.5거래일 정도는 움직임 변동성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꼭 얘기를 드렸었죠. 관점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단기면 단기만큼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디든 다 적용되나요? 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382까지의 최소 반등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지금 자, 여기서 고점에서부터 이어봤을 때 얘는 지금 다 236 반등까지밖에 안 보여줬어요. 그쵸? 무슨 얘기냐? 고점과 저점 기준으로 236 반등까지밖에 안 보여줬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바닥에서도 안 나왔고 최고저점 바닥에선 나와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고점과 저점을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 매도세를 잡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뭐 0.5, 382 다 반영을 해줬어요. 근데 딱폭이 너무 짧죠. 그러니까 얘가 눌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얘는 더 가져갔고 또 눌림이 없었으니까 더 가져갔고 눌림이 없었으니까 전고 1까지 돌파하고 넘어가는 관점은 그냥 V자 반등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얘는 무조건적인 패턴은 다 없는 거예요. 그쵸? 추세가 지금 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결과값으로 다 따져봤을 때. 이거는 자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매도세가 나와줬는데 382 반등까지는 최소 다 보여줬죠. 시장 해석을 여기서 일단은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자 지금 여기서 낙폭을 가져갔고 얘는 382까지는 반영해줬는데 0.5까지도 단기적으로 터치를 해줬네요. 그쵸? 그리고 충분한 눌림이 발생을 했고요.
눌림이 발생을 했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기간값으로 봤을 때 여기 구간대까지 터치를 했다가 낙폭 충분히 보여줬으니까 여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별표 친자리값이에요. 별표 친자리값.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만약에 전고를 돌파하는 관점이 생긴다라고 하면 여기서 886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였고요. 그래서 마디값 그려놓고 만약에 지금 구간대에서 저점을 밀고 만약에 내려오는 관점이다라고 하면 얘는 0.5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수치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피보나치 수치 2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설명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해놓은 자리값들이 있고 맞대응이라는 거예요. 얘 기준으로 얘 자리값이 맞대응인 거고 얘 기준으로도 이 상승에 대한 자리값들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까지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일단 다 만들었죠. 그리고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값은 여기일 거고요. 전저를 돌파하는 자리값은 여기에요. 그쵸? 그러면 전고를 돌파하는 관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211에서부터 350대까지는 매수 대응이 유리하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14,036에서 지금 이 구간대 마디값을 깨는 자리값이 나오면 13,830까지 거의 지금 뭐 150포인트, 200포인트, 200포인트 정도 되네요. 200포인트까지 매도를 대응하는 자리값으로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예요. 한 번에는 안 줄 수 있고요. 왜? 얘 기간값도 있으니까. 얘 기간값은 지금 거래를 시작해서 지금 봤을 때는 거의 4, 5시간은 되네요. 그럼 이 낙폭을 가져가고 뚫리는 자리값에서부터 다음 대응 구간대까지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범위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주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시장가가 형성되는 걸 이제 지켜보시죠. 자, 고점을 올라가면 이 대응인 거고 저점을 깼으니까 깼으면 여기까지 터치를 한다라는 기대값을 보고 가져가는 거예요. 자, 터치를 해줬죠. 이거 너무 끼워 맞추기식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반영되기 전에 실시간으로 가져가면서 보통을 가져가요. 장 전에 이미 만들어 놓고 오늘 장도 일단은 장 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장 전에 만들어 놓고 여기 구간대의 움직임과 이 지금 현재 큰 변동성과 움직임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자,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지금 빠르게 볼게요. 자, 오늘자 장 흐름 제가 장 전에 봤을 때 얘는 원의 하락에 따른 관점에서 0.5까지 지금 가져갈 수 있었던 자리값인 거고요. 이 0.5까지 반등이니까 얘는 맥시멈으로 지금 봤을 때는 886까지는 지금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 마디값을 깨는 자리값이 확실히 나와준다라고 하면 본장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터치할 수 있고 만약에 전저를 밀고 넘어갔다라고 했었을 때는 0.5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2.24, 0.2.2, 2.0 14,322까지 낙폭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자리값 취소하고 피보나치 이제 다 취소하고 그러면 전고 돌파는 이 마디값 남겨놓고요. 전저 돌파는 이 마디값 남겨놓으면 되겠죠. 피보나치 다 지우고 봤을 때 시장가 변동성이 심했지만 이 구간대에서 저점을 확실히 밀지 못하고 고점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터치 이 구간에 대한 해석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정확하게 이 짝지음 데이터 정리해서 다시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